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총장님, 우리가 66일간의 조국 사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개별적인 개인적인 국민으로서 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검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검찰 개혁의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준사법기관으로서 어떤 그 외부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검찰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과도한 권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분산해서 예. 그것이 만약에 뭐 필요하면 더 많은 권한을 국가가 보유해야 되지만 한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두 가지 방향에 있지 않는가. 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여러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생각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규정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총장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확보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과도한 권한 행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지금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분산하는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총장님께서 그 이전 질의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과거에도 그렇고 검찰이 늘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어 있지 못했어요. 늘 거기에 악용됐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서로 기생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그런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무엇을 고쳐야지 될 것 같습니까? 총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검찰 조직 내에 인사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 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의 모든 임명, 보직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어느 조직도 사실 이런 조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안에는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놨어요. 똑같이. 왜 그것이 위험하냐 하면 아무리 공수처장을 중립 독립성을 확보한 야당이 기토권을 가져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람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공수차장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 조직은 이미 장악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힘이 인사권으로 인해서 통제되잖아요. 또한 예산이 독립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과거 잘못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자체적인 개혁을 또 총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거를 국회가 분명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냐, 검찰개혁이. 검찰의 기본적인 권한 행사는 어찌됐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제한하고 강제하는 그 공권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줄인다고 해도. 그런데 그것을 또 정치 권력이 악용할 수 있는 그렇게 결여되어 있는 뭔가 취약한 구조로 계속 내비둔다면 여전히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대검의 국정감사를 여러 차례 했지만 특이한 사항은
여당의 의원님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적나라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야당의 의원들이 그것을 보호하는 서로 상반된 이런 국정감사를 처음 봅니다. 여당의 의원들이 그 정권에 있는 수사 검사를 직접 고발하는 그런 사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사 생활에? 그 지금 저 형사 1부에 지금 배당돼 놨나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봐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는 검찰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권력, 지금은 제도적으로 취약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께서 이 처음에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외압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막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입각해서 하겠다고 있는 헌법주의자로서 저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 정부에서 거기에 저항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들이 응원했듯이 저는 지금의 이 정부의 그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 그 결과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전히 외압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커다란 외압이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이것이 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밝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 곳에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1분만 더 주세요.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고 가겠습니다. 검찰개혁 국민의 뜻 받들어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과거 박상기 장관이 하겠다고 2년 2개월 동안 한 것을 못하다가 어찌됐건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과감하게 시행했어요. 세 가지 다. 그 다음에 개혁 방안 혹시 뭐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수사 총량을 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를 나눌 생각 없습니까? 그게 이제 그 프랑스나 라틴식의 그 수사 판사와 이제 검사 이런 개념인데요. 일단 좀 법적인 어떤 이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저희가 좀 검토할 만한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